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4-1절에 나오는 우리가 비오사바트 법칙, 즉 암페어 법칙을 우리가 좀 더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었죠. 그래서 암페어 법칙 같은 경우에는 대칭되는 어떤 우리가 대칭적인 원을 만들고 그래서 전류 주변에 원을 만들어서 그 결과적으로 그 원 위에서 자석 밀도가 모두 동일하다, 자개가 모두 동일하다, 크기가 라고 할 때 적용할 수 있었고요. 그렇지 않고 어떤 유한한, 길이가 유한한 직선 도선 아니면은 원형 형태로 도는 도선 같은 경우에는 그것에서 만들어지는 자석 밀도를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비오사바트 법칙을 적용해서 한다라고 우리가 배웠고 예제들을 다뤄봤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넘어가서요. 다시 뒤쪽으로 가서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가 맥스웰 이퀘이션에 대해서 배우고 맥스웰 이퀘이션에서부터 벡터 마그네틱 포텐셜 그리고 또 비오사바트 법칙, 암페어 법칙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했죠. 그리고 나서 4-5절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4-5절로 다시 뒤로 가보면요. 4-5절은 결국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마그네틱 필드 인텐시티 그리고 마그네틱 플럭스 덴시티 즉 자속 밀도, 자개 그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정확하게 보는 것이 5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마그네틱 필드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마그네틱 필드 그래서 마그네틱 필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즉 자속 밀도와 자개죠. 마그네틱 필드는 자개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먼저 물질에서 자성체에 대한 어떤 성질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물질 내부에서 벌어지는 자성체의 성질들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마그네틱 다이폴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마그네틱 다이폴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어떤 전류가 있어요. 전류가 도는 아주 작은 서클 위를 도는 폐회로 전류가 있습니다. 이런 폐회로 도선 위로 아주 작은 도선 위로 전류 I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전류 I가 존재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류 I가 회전하는 전류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에 이 서클에 반지름이 있겠죠? 지름이 있겠죠? 이걸 거리라고 생각하면 이 거리가 굉장히 작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폐회로 전류가 굉장히 작은 서클을 만들어서 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 위에 발생하는 자석 밀도는 어떻게 발생하죠? 이 전류에 의해서 이 전류가 지나가는 전류에 의해서 회전하는 자석 밀도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죠? 회전하는 방향은 이쪽 방향이 될 거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서 전류가 여기서는 이렇게 지나갈 테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석 밀도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나오는 자석 밀도가 발생할 겁니다. 이런 자석 밀도 B가 발생하겠죠. 자석 밀도 B가 발생하겠죠. 이게 어떻게 되죠? 더 크게 그려보면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큰 방향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요. 더 크게 만들어보면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더 크게 보면 뭐 이런 자석 밀도들이 존재하겠죠. 이렇게 이쪽으로 나가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서클을 만드는 자석 밀도들이 존재하게 될 겁니다. 즉, 이 자석 밀도가 이쪽 방향으로 존재하겠죠. 즉, 다시 얘기해서 자석 밀도는 전류가 원형으로 이렇게 흐를 때 자석 밀도의 전류는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이 폐회로 전류는 하나의 아주 작은 거리가 작을 때 폐회로 전류는 결국에 뭘 만들겠어요? 네, 폐회로 전류라는 것은 결국에는 매우 작은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N극과 S극이 되겠죠. 이쪽이 N극, S극. 막대 자석처럼 되겠죠. 막대 자석에서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자석 밀도가 들어가는 형태의 그런 폐회로 전류는 결국에는 매우 작은 자석을 만드는 것이에요. 비교를 하자면 우리가 전자기학 1에서 배웠던 일렉트릭 다이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질 내부에는 우리가 일렉트릭 다이폴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분자 구조 내에서 우리가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일정 거리를 두고 항상 공존하는 그런 형태를 생각할 수가 있죠. 일정 거리를 두고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항상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
우리가 전속 밀도, 전개는 어떻게 발생합니까?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는 이런 형태의 전개가 만들어지죠. 맞죠? 이렇게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전개 혹은 전속 밀도가 존재하게 됩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이런 거리가 매우 작게 된다면, 거리가 매우 0에 가깝게 되면 그 경우에 여기서 발생하는 전류 I는 어떻게 돼요? 만약에 이 거리가 0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죠? 전류가 실제로는 미소점에서 돌지 않겠죠? 돌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전류는 결국엔 이 경우에 0으로 가까이 갈 것이고요. 거리가 만약에 여기 0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일렉트릭 다이폴은 어떻게 되죠? 거리가 0인 경우에는 총 전하량이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돼서 0으로 돼버리겠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만약에 거리가 0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거리가 0인 경우에는 자석 밀도도 0으로 가까이 갈 것이고요. 일렉트릭 필드 아니면 자석 밀도, 전속 밀도, 일렉트릭 필드도 0으로 가까이 가버릴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일렉트릭 필드도 0으로 가까이 가버릴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일정 매우 작은 거리지만 미소 길이 수준에서 매우 작은 거리에서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회전하는 전류가 매우 작은 크기지만 회전하는 전하가 있을 경우, 전류가 존재할 경우에, 그런 경우에 우리는 이런 경우를 마그네틱 다이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마그네틱 다이폴은 매우 작은 막대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 내부에서 이런 회전하는 전류가 매우 작은 크기로 존재한다면 그것들이 실제로 자개와 자석 밀도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전개와 전속 밀도, 그 사이의 관계가 뭐였죠? 전개와 전속 밀도 사이의 관계는 우리가 그렇죠. 엡실론 값에 의해서, 상수 값에 의해서 물질 내부의 특성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그랬죠. 유전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우리가 얘기하는 마그네틱 필드와 마그네틱 플럭스 덴시티의 관계도 그와 유사한 관계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화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영어로는 마그네타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자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equivalent current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current density. 그 등가 전류 밀도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equivalent current density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마그네타이제이션이라는 게 뭐냐? 그것을 정의할 텐데요. 마그네타이제이션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화라는 것인데요. 자화 벡터인데요. 자화 벡터를 우리가 마그네타이제이션을 벡터 값으로 우리가 표현해 주는데요. M 벡터라고 우리가 표현해 주겠습니다. 마그네타이제이션 벡터 필드니까 M 벡터라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물질 내부에 어떤 물질 내부에 우리가 기본적인 분자 구조, 원자 구조 내에서 어떻게 생겼어요? 플러스 전하가 존재하면 이 주변에 뭐가 돌죠? 이 주변에 마이너스 전하들이 존재하죠. 마이너스 전하들이 이렇게 돌게 됩니다. 마이너스 전하들이 이 주변을 이렇게 돌고 있죠. 물론 정확하게는 이 구름처럼 쌓여서 정확하게 어떤 위치에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전자들이 플러스 전하를 돌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플러스 전하들이 있고 원자 핵이 되겠죠. 그 주변에 전자들, 즉 마이너스 전하가 그 주변을 돌게 됩니다. 마이너스 전하들이 돌게 되고요. 그 주변에 이렇게 랜덤하게 돌고 있겠죠. 랜덤한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방향으로 이렇게 돌고 있어요. 돌고 있겠죠. 많은 방향으로, 이쪽 반대 방향으로 돌 수도 있고요. 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마이너스 전하의 흐름은 결국엔 뭐죠? 이 마이너스 전하의 흐름이라는 것은 결국엔 뭘 만들어내는 거죠? 매우 작은 크기로 도는 이런 전류들은 매우 작은 막대 자석 같은 마그네틱 다이폴을 형성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방향으로의 우리가 자석 밀도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게 되면 우리가 N극 방향이 이렇게 되도록, 여기가 N극, S극이 되는 이런 자석 밀도들이 존재할 수 있겠죠. 여기서는 이렇게 발생할 거고요. 이쪽에서는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존재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서는 반대 방향으로 존재하면 이 반대 방향으로 존재할 것이고요. 이런 방향들의 랜덤한 방향들의 자석 밀도를 가지는
마그네틱 다이폴들을 우리가 고려를 할 수가 있겠죠. 물질 내부에 분자 구성이나 원자핵의 구성 때문에 물질마다 특성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특성에 의해서 원자의 주변에 도는 전자들의 흐름에 의해서 전류가 만들어지고요. 그러면 마그네틱 다이폴들이 물질 내부에 많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럴 경우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외부에 자석 밀도를 부여한다. 즉 이 물질에 막대 자석을 갖다 대본다 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질에 막대 자석을 우리가 갖다 대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예를 들어서 막대 자석을 외부 자석 밀도를 N극을 이런 물체가 있는데 어떤 물질이 있는데 여기다 막대 자석을 이렇게 갖다 대는 거죠. 여기가 N극이에요. N극을 이렇게 갖다 대면 결국엔 자석 밀도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발생할 겁니다. 외부 자석 밀도죠. 외부 자석 밀도가 이렇게 발생할 거예요. 외부에서 발생하는 이런 자석 밀도를 우리가 external flux density라고 하겠습니다. external magnetic flux density라고 하고요. magnetic flux density는 자석 밀도는 B라고 표현했었죠.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자석이 있으면 항상 자석 밀도가 먼저 발생한다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부에서 이 마그네틱 다이폴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이 S극이니까 이 N극을 이쪽으로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이 정렬을 하겠죠. 똑같이 정렬된 방향으로, 물론 완전히 이렇게 정확하게 이 외부 자석들과 정렬하지는 않겠지만 물질 내부에서 완전히 이 도는 방향이 랜덤하던 것들이 일렬로 다 정렬되지는 않겠죠. 약간의 변화는 있겠지만 대부분 이 external flux density와 일정 방향 맞추겠죠. 얘는 이렇게 돌아가고 얘는 이렇게 돌아가고 얘도 돌아가고 이쪽도 다 돌아가서 이 외부 자석들과 다 정렬을 맞출 겁니다. 정렬을 맞춘다는 의미는 뭐죠? 전자가 도는 방향들이 이 외부의 자석의 영향을 받아서 일정 방향으로 다 정렬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정렬되겠죠. 이렇게 정렬되겠죠. 이해됩니까? 즉 원자 핵 바깥쪽에 도는 전자들이 랜덤하게 다른 방향들로 돌았는데 외부 자석이 가해지면 그것만큼 다 정렬돼서 위치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이 자체가 어떻게 돼요? 이 자체가 이전에는 외부에 자석이 없을 때는 물질 내부에서 마그네틱 다이폴들이 작은 자석들이 있었지만 방향들이 다 랜덤했어요. 그런데 외부 자석이 가해지면서 어떻게 되죠? 내부에서 자석들이 다 일렬로 맞춰지면서 총 합해진 자석이 만들어지겠죠. 여기선 총 합해진 자석이 거의 0이에요. 그렇죠? 랜덤하게 분포하니까. 그래서 얘는 어떤 자성을 띠지 않을 겁니다. 일반적일 경우엔. 그런데 이렇게 외부 자석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외부 자석이 들어오면 내부의 마그네틱 다이폴들이 그 외부 자석과 일렬로 일치하는 경향성을 띠면서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그 내부에서 이 물질 자체가 자석처럼 만들어지겠죠.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인 것으로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해되죠? 이런 방향이 일치해버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나의 자석이 작은 마그네틱 다이폴들이 한 방향으로 일치하니까 어떤 하나의 자석이 되는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외부에서 자석을 가했더니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내부의 전류 방향들이 다 일렬로 일치하면서 크게 이쪽 방향으로 도는 방향으로의 어떤 전류 밀도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그 전에 전류 밀도는 다 합해주면 0이었는데 여기서의 전류 밀도는 한 방향으로 돌고 있죠. 같은 방향으로 정렬된 전류 밀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류 밀도가 존재할 경우에 우리는 뭐가 생긴다고 그랬죠? 그 전류 밀도를 우리가 등가 전류 밀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마그네타이제이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등가 전류 밀도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전류 밀도가 새로 생성되면 뭐가 발생하는 거죠? 네, 방금 전에 봤던 이런 자석이 존재하는 거죠. 자석 밀도가 만들어지겠죠. 그런 자석 밀도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마그네타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화라고 얘기해요. 물질 내부에서 새로 생성된 외부 자석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렬된 전류 밀도, 등가 전류 밀도에 의해서
등가 자와 전류 밀도에 의해서 우리가 마그네타이제이션 벡터들이 얘를 자석 밀도하고 동일시 생각할 수 있고요. 그 값들이 회전하는 방향으로 생성이 되겠죠. 우리가 전류 밀도가 존재하면 자석 밀도가 회전하는 방향으로 생성되는 것처럼 마그네타이제이션이라는 것들이 이 파란색 벡터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동일하게 우리가 전류 밀도니까요. 암페어 퍼 미터 제곱으로 전류 밀도의 단위로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이 전류 밀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등가 자와 전류 밀도라고 얘기합니다. 이퀴밸런트 줄여서 그냥 이퀴밸런트 커런트 덴시티라고도 얘기하고요. 마그네타이제이션 자화라는 뜻이고요. 커런트 덴시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외부에서 자석 밀도가 어떤 물질에 가해지게 되면 그 내부에서 새로운 자석 밀도가 더 발생해서 전체적으로 만들어진 자석 밀도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이 내부에서 생성된 자석 밀도를 내부에서 총 만들어진 자석 밀도를 우리가 internal flux density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부 자석 밀도라고 얘기하고요. internal flux density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내부 자석 밀도 BI와 마그네타이제이션 벡터 마그네타이제이션 벡터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뮤제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공기 중에서의 투자율 값이죠. 상수값으로 이 값을 놓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놓게 되면 결과적으로 내부 자석 밀도와 마그네타이제이션 벡터 사이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위에 주어지는 맥스웰 이퀘이션 같은 공식을 변형시키면 내부 자석 밀도로 변형시키면 이 값은 결국엔 우리가 뮤제로 마그네틱 이퀴밸런트 마그네타이제이션 커런트 덴시티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석 밀도와 내부 자석 밀도와 여기서 만들어지는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등가 전류 밀도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설정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external flux density BE와 BE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과적으로 외부에도 뭐가 존재하겠어요? 외부에도 전류가 존재하겠죠. 어떤 전류가 있기 때문에 전류 자체가 이 외부에서 어떤 전류가 존재하기 때문에 external flux density가 생긴 거죠. 외부에서 이런 자석 밀도가 생기는 원천은 전류 밀도죠. 그 원천이 된 전류 밀도를 J라고 놓으면 MV와 등가 전류 밀도와 구분하기 위해서 J라고 하면 그때도 역시 공기 중에 투자율, 그러니까 자유 공간에서의 투자율로 우리가 자석 밀도를 그 외부 자석 밀도를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죠? 어떤 전류 밀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석 밀도가 존재할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이 외부 자석 밀도와 내부 자석 밀도가 두 개가 합쳐져야지 실제로 어떤 물질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전체 자석 밀도를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공식과 합쳐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전체 자석 밀도를 우리가 두 개의 합으로 표현하면 익스터널과 인터널 자석 밀도의 합으로 표현하고 그냥 B라고 표현을 하면 이 두 개의 식은 좌변은 두 개의 우리가 컬로 표현되는 걸로 묶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컬로 묶어주면 외부 자석 밀도와 내부 자석 밀도의 합으로 우리가 뭘 표현하는 거죠? 전체 자석 밀도 B를 표현한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죠? 우변을도 역시 합으로 표현이 되니까 뮤 제로의 외부 자석 밀도를 만드는 전류 밀도 그리고 내부 자석 밀도를 만드는 등가 전류 밀도 그렇죠? 마그네타이제이션 커런트 덴시티를 우리가 두 개를 더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뮤제로를 우리가 공기 중 혹은 자유 공간에서의 투자율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놓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 관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만들었던 요 그림은 우리가 앞에서도 전개와 전속 밀도에서도 우리가 본 적이 있는데요. 이 비슷한 걸 생각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전개하고 전속 밀도를 비교하려면 언제 어떻게 했으면 됐어요? 일렉트릭 전기적으로 우리가 폴라라이제이션을 되는 특성들을 우리가 이용해서 전개와 전속 밀도의 차이, 즉 유전율을 갖다가 우리가 특정 지을 수 있었죠. 그래서 어떤 분자 구조 때문에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가 두 개가 붙어 있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이 물질 내부에 존재하겠죠. 그렇죠? 분자 구조 때문에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두 개가 나눠져 있는 것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일렉트릭 다이폴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역시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전개가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외부에 전개가 걸리면 이 물질의 외부에 전개 E가 걸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가, 예를 들어서 일렉트릭 필드가 외부에 이쪽 방향으로 걸려졌다. 이건 무슨 얘기죠? 플러스 하나가 이쪽에 큰 게 있고 여기 마이너스 하나가 큰 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일렉트릭 필드가 만들어졌겠죠. 그러면 내부에서 이 전하들은 어떻게 정렬되겠어요? 특히 끝쪽에서, 끝부분에서 이쪽에 마이너스 플러스, 이쪽에 플러스 전하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플러스로 정렬이 될 겁니다. 이쪽 끝도 마찬가지죠. 이쪽 끝도 이쪽에 마이너스 전하들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내부에서도 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 내부에서는 전체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들이 다 상쇄가 될 거고, 하지만 이쪽 끝에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전하들만 있고 이쪽 끝에는 플러스 전하들만 있죠. 결과적으로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일렉트릭 필드가 이쪽 방향으로 외부에서 나오는 일렉트릭 필드를 상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일렉트릭 필드 E와 우리가 일렉트릭 플럭스 덴시티라고 하는 D 벡터 사이에 유전율 엡실론만큼의 그런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따라서 이거하고 동일하게, 이런 방법하고 동일하게 우리가 마그네타이제이션 벡터, 새롭게 자화가 되는 이런 마그네틱 다이폴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의 특성, 내부 특성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런 특성 때문에 자속 밀도 B와 자개 H, 자개라는 건 뭐였죠? 자개라는 거는 마그네틱 필드 인텐시티라고 했습니다. 자개 강도라고도 부르고요. 그 사이의 관계들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들 일렉트릭 필드에서의 일렉트릭 다이폴에서부터 유전율이 나오는 그런 관계, 그리고 마그네틱 다이폴에서부터 우리가 외부 자속을 걸었을 때 내부 자속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실제로 공기 중에서의 투자율과 투자율 뮤제로와 공기 중 아니면 자유공간에서의 투자율 뮤제로와 어떤 특정 물질에서의 투자율 뮤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유전율이 달라졌던 거예요. 유전율이 물질의 특성마다 이런 일렉트릭 다이폴이 어떻게 존재하느냐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것처럼 마그네틱 다이폴이 어떻게 물질 내부에서 존재하고 그런 것들이 외부 자속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특성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투자율 값들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거를 반영한 자개의 특성을 우리가 마그네틱 필드 인텐시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자개 강도 아니면 자개 그냥 줄여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H 벡터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H 벡터와 B 벡터의 관계를 이제 볼 텐데요. 잠깐 쉬고요.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